자, 두 번째 종목 진단은 증권통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까지 어제와 오늘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38만 원에 일단 20%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이버가 지금 이 매수하셨던 가격 요 부근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이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에서 금융 플랫폼 서비스 이쪽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쪽에 굉장히 또 견제를 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빅테크 규제에 대한 우려감 상당합니다.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자, 김동현 전문가님, 네이버 40만 원 이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얘기 나오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거랑 규제예요. 규제. 네, 그거랑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규제는요. 예. 단기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버틸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충격이 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과연 여기서 따라가면서라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좀 비겁하게 말씀드리면 반등시 매도가 맞고요. 근데 너무 좀 폭이 넓은 얘기죠. 근데 저는 주식을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내가 이 주식을 3개월 전략을 세울 거냐, 6개월 전략을 세울 거냐, 혹은 1년, 2년 이상의 전략을 세울 거냐에 따라서 네이버는 전략이 조금 유연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카카오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카카오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다 떼내가지고 성장을 상장시켜서 분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이버는 괜찮아요. 네이버는 아직 이 플랫폼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졌을 때 복주머니를 네이버는 다 쥐고 있어요. 네. 카카오는 다 다른 동네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의견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 동력들은 유지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규제라는 게 이런 거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계속 있어 온 내용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의 반응과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고 그 주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져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말에 KBS인가요?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이 독과점에 대한 병폐에 대해서 대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편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규제를 해야 돼? 그냥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이 기업 저 기업 난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카카오가 정리해 주니까 우리는 더 편한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낄 때는 규제를 강하게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편하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반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 생기고 독과점 정도로 갔을 때 독과점의 병폐는 이제 가격 인상이죠. 독점에서 나타나는 이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가 택시 가격을 다 올려버리면은 택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물가 상승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손쓸 수가 없잖아요. 요즘 카카오 그 보도에도 나타난 게 이제 카카오 택시가 스페셜이던가 정확한 워딩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사분들께도 일반 콜이 잘 안 잡힌다. 비싼 콜만 잡히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업체가 이제 계약을 한 업체들의 몰아주기. 그리고 소비자들도 일반 콜은 예전에 잘 잡혔는데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고 몇천 원 더 주면 금방 잡히고 이런 것들이 독점의 병폐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불편해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 찰나에 이건 이제 공정위 규제가 아니에요. 공정위 규제가 아니고 금감위 규제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이걸 이제 소개만 하는 거냐 판매냐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판매로 본 거죠. 판매로 보기 때문에 판매는 금융사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걸 판매를 못하게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익 전망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은 향후에 전망치에서 깎여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익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규제가 앞으로 하나둘 나온다라면은 현재 이 포털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꿈이 크기가 커지면은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고 꿈이 크기가 줄어들면 낮추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 상황은 이 구매 크기를 좀 누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이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과연 어디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 수반한 장대 음봉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물량의 이탈인 거죠. 일부 물량의 뭐 경계성 매물이나 차익 매물이 아니라 네. 메이저 세력들의 이탈까지 동반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되돌림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을 딱 불러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당분간 네이버 카카오는 가격을 좀 낮춰서 산다면은 네. 좀 시간도 넉넉하게 기다리고 가격도 좀 낮춰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세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현재로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를 잡으면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카카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추세는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시점이. 이렇게 제가 일봉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는 건 대단히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거기가 지금 딱 40만 원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40만 원이 여기 올해 연초에 매물 지지대이기도 하고 추세 지지대이기도 합니다. 이 40만 원이 깨지면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33, 4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도 추가 조정이 한 20%까지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 이거 쉽게 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물론 이제 네이버가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현재 걱정이 대립할 겁니다.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등이 들어올 거고 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정치권에서 얘기를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독과점 규제가 이제 시장에 이미 부상했기 때문에 당분간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좀 약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서 저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재는 이제 규제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주가는 조정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반등의 목표를 이번에 무너진 박스를 상단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 목표를 저는 41만 원 선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사실 어제 종가권도 사실 매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조금 멈춘 듯 했지만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잠깐 반등했을 때도 일단 좀 현금화를 해두고 뭐 최소한 미련이 남는다는 물량을 좀 축소라도 좀 해두시는 게 네. 시간을 내 스스로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으면은 더 내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규제는 바로 올라가기 좀 쉽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두시고 3만 원 30 중반대까지도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 기술적 조정이거든요. 30 중반 정도까지도 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섣불리 낙폭과대 공격 매수 일단 기본적으로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되게 공격적인 매도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다 혹은 단가가 한 40, 한 2, 3만 원이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판단이 제 경우에 이미 섰거든요. 네. 전 여기서 절반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예. 그냥 절반을 팔아버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들이 막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안 던져요. 그 왜 그러냐? 매니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뭔가 이익 훼손 요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다 던져버립니다. 일단 던지고 어느 정도 던져놓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숫자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당분간 좀 힘든 길로 진입하고 있는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는 위험이라서 현재로서 저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높게 여기서 다시 고점을 본다면은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41만 원대 정도에서 축소를 해두시고 이걸 이겨내고 올라가기가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팔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잘 못 파시는데 그렇습니다. 정황상 팔면 올라갈 가능성이 적으니까 적다. 좀 팔아두시고 시간적으로 충분히 기다리고 이런 부담들이 이제 좀 해소되고 잠잠해졌을 때부터 다시 하반 경직 저가 매수 그리고는 또 기다려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투자 계획을 좀 길게 놓고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까지 인터넷 플랫폼주들 충격이 정말 대단한데 이런 충격들이 일단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빅테크의 규제에 대한 우려 앞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